문파TV입니다. 뮤비씨가 문을 닫는다네요. 진정한 문파 유튜브에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조시연 기자님과 백광현님의 백브리핑, 빨간아재님 등등, 그리고 문파TV에게도 구독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A씨가 찾은 월북을 한 건지 아니면 배에서 실족해서 북한으로 가게 된 건지 정확한 사실은 해경의 수사 결과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22일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공무원 A씨 때문에 야당은 정부와 군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미친 듯이 추미애 장관을 물어뜯다 실패를 맛본 야당은 추 장관 상황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로 삼으며 공무원 A씨 사망 사건에 맹비난하며 크제를 불렀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은 북한군에게 총격을 받아 사망한 공무원 A씨 상황과 관련해 북한군 함정을 격파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이 양반 자칭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제정신인가요? 어떻게 남북한 현재 휴전인지 종전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군사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모습에 답답할 지경입니다. 휴전 상태의 경우에는 북한의 도발에도 대한민국군은 주한미군의 허락을 받아야 대응 조치할 수 있는 거 모르나 봅니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님, 우리 군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전에 반드시 종전선언을 끝내야 하는 것도 모르는 분이 군사 전문가라고요? 앞으로 방송과 언론 인터뷰할 때 자칭 군사 전문가라는 말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은 사과받아야 한다고 발언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뻘쭘하게 되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방송 내내 정부와 군을 맹비난하며 북한과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정신나간 소리에 기가 막혔습니다. 군 미필 하태경 의원도 대한민국이 현재 휴전 상황인지 종전 상황인지 분간을 못하네요.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연설 영상은 15일에 사전 제작된 겁니다. 23일 방송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언급하셨습니다. 2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를 열기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 겁니다. 15일에 사전 제작한 영상이었음에도 야당과 쓰레기 언론들은 문 대통령님의 유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 종전선언을 말도 못하게 물어뜯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전쟁 불사 발언이나 북한군 함정을 격파하려면 남북한 종전이 되어야 하고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가져와야 김종대 하태경 의원의 무모한 발언처럼 신속하게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 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자권 가져오는 것도 지금 야당들이 결사반대하고 있지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김정은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막상 김정은이 사과를 하니 또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정쟁질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름 잘못 지은 것 같네요. 오죽하면 국민의 짐, 국민의 암덩어리 정당이라고 국민들이 놀릴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기조연설에서 강조하신 한반도 종전선언부터 야당은 민주당과 함께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 종전선언문 통과부터 시키시지요. 그게 우선입니다. 지금 국민의 짐 정당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국민들이 다음 정권을 주지 못합니다. 또다시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악행들이 이어지는 그 상황들을 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정당은 북한 김정은의 사과에 이제는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네요. 국힘당에 묻겠습니다. 당신들이 집권 여당일 때 연평도 포격에 북한의 사과 받은 적 있었나요? 그리고 천안함 폭침 북한의 사과 받았나요? 정말 지랄도 풍년이네요. 국힘당 소속 민경욱과 김진태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또다시 강행한답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최해서 코로나 지옥을 만들어 놓고도 국힘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국민 사과를 안 했습니다. 거기다 이번 개천절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집회를 강행한다네요.
또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천절 집회를 무슨 권리로 막냐고 하며 정권 비판 집회가 두려운 거라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제정신인가요? 이번 4차 추경 왜 했는지 모르나요? 당신들 국힘당 소속 의원들이 주동질에 코로나 지옥을 만들어 600만 자영업자들 피눈물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또 개천절 집회 강행한다고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요. 오죽하면 당신네 당 소속 이준석이 드라이브스루 집회 끝나고 집회 참가자들이 몰려가서 맛집 가고 그러면 끝장난다고 할까요? 김창룡 경찰청장은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차량 시위는 도로교통법상 교통방해로 간주해서 운전면허 취소 조치와 함께 시위 차량은 견인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개천절 집회에서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 정말 말도 못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모두 수포가 되었고요. 노래방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 모습 국힘당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세요? 국힘당의 저 뻔뻔한 소리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민주정부의 적폐와의 전쟁은 정말 끝이 안 보이네요. 얼마 전 나경원 자녀 비리와 나경원이 국회의원일 때 비리 문제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였는데 사법부가 모조리 불허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적폐 조직입니다. 민주당 인사는 ATM 영장 발부 자판기이고 국힘당 인사는 영장 발부 안 해주는 사법부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민주시민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가 저지른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 모조리 무죄 또는 솜방망이 처벌만 하였고요. 공수처의 사법부 수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적폐청산 의지가 없는 인사입니다. 오히려 철밥통 지키는 사법부 수장일 뿐입니다. 당장 대법원장직 물러나야 합니다.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이낙연 당대표를 선출한 이유는 적폐청산 법안들을 모조리 국회 통과시켜 달라는 목소리입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올해 안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공수처장 임명, 검경수사권, 의료개혁법안, 사법부개혁법안, 언론개혁법안, 그리고 검찰개혁을 반드시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이 하루속히 임명되어야 쓰레기 언론들과 고위직 인사 비리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고위직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가 비리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년 6개월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는 임기 7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 법안을 전부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금 언론들이 죽어라 정부와 민주당을 물어뜯는 이유는 내년 재보궐선거 때문입니다. 언론은 야당 쪽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